윈도우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윈도우를 겹쳐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이거를 원상태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트랙패드를 이와 같이 세 손가락으로 하게 되면 앱 전환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앱 간의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다,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직관적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꿀팁 요정 비티크입니다. M4 아이패드 프로 잘 쓰고 계시나요? OTT만 주야 장천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맥과 아이패드를 함께 쓰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연속성 관련 기능이 있으니 바로 사이드카와 유니버셜 컨트롤, 그리고 스테이지 매니저까지 한 방에 살펴볼 예정이고요. 매직 키보드 초기 필수 설정 및 꿀팁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카와 유니버셜 컨트롤 두 기능의 차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카는 아이패드를 맥의 듀얼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기능이고요. 유니버셜 컨트롤은 하나의 입력 장치로 다른 맥이나 아이패드를 컨트롤하는 기능입니다. 이와 같이 두 기능은 완벽하게 다르지만 일부 기능은 마치 교집합처럼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드카는 아이패드를 휴대용 모니터처럼 보조 디스플레이로 사용하여 맥 데스크탑을 확장하거나 미러링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애플 펜슬이나 매직 키보드의 트랙패드를 통해 마우스 컷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유니버셜 컨트롤은 맥의 키보드나 마우스 또는 매직 키보드의 트랙패드를 이용해 맥과 아이패드를 오가면서 컨트롤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이드카는 수동으로 연결해야 하지만 유니버셜 컨트롤은 미리 설정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사이드카를 사용하면서 유니버셜 컨트롤 역시 동시에 사용하는 게 가능한데 파일 추종을 불허하는 애플의 연속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사이드카는 필수까지는 아니고 선택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사이드카의 사용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무선 미러링 방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버벅거리는 게 심한 편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연결을 해서 화면 출력하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1인치는 화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이드카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M4 아이패드 프로나 M2 아이패드 에어 13인치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이드카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이 충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각 기기에 동일한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우스 포인트를 맥 윈도우 전체 화면 버튼 위에 이동해 주세요. 길게 눌러주시면 아이패드로 이동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 연결이 되면 좌측 부분에 사이드카와 관련된 제어 버튼이 추가가 이루어집니다. 메뉴 막대, 독이 표시되거나 표시가 안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커맨드, 옵션, 컨트롤 키 설정이나 잠금도 가능합니다. M4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쓰고 있다면 사이드카보다는 유니버셜 컨트롤만 연결해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맥OS 화면을 확장해서 쓰기에는 화면 크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가독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 막대에서 애플 로고를 선택한 다음 시스템 설정, 디스플레이, 플러스 버튼, 다음으로 키보드 및 마우스 연결 또는 메뉴 막대에 있는 제어 센터에 들어가서 다음으로 키보드 및 마우스 연결, 해당 장치를 찾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하단에 있는 고급 버튼을 눌러주시면 유니버셜 컨트롤과 관련된 옵션이 나옵니다. 포인트 및 키보드가 근처의 맥 또는 아이패드 간에 이동하도록 허용, 이걸 켜주셔야 유니버셜 컨트롤이 가능해지니 꺼져 있으면 반드시 켜주셔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가장자리 밖으로 밀어서 근처 맥 또는 아이패드에 연결, 이게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마우스 커서가 듀얼 모니터처럼 바로 나가지 않고 마치 장막 같은 걸 뚫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되는데 이게 은근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꺼놓고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처 맥 또는 아이패드에 자동으로 다시 연결, 이는 유니버셜 컨트롤을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옵션인 만큼 연결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다면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맥과 아이패드 간의 모니터 배치는 상하가 아닌 좌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패드 OS는 마우스 커서가 위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화면 잠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세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매직 키보드 초기 필수 설정 및 꿀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커서 속도 빠르게 하기. 유니버셜 컨트롤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맥과 아이패드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운영체제는 독립적으로 구동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커서는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본 설정된 커서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정, 일반, 트랙패드 및 마우스, 여기 들어가면 이동 속도라고 나옵니다. 이동 속도가 총 10단계인데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6단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빠른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두 번째, 스크롤 방향 동기화하기. 윈도우 유저가 맥을 처음 썼을 때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스크롤 이동이 윈도우처럼 되지 않은 부분도 그중 하나입니다. 만약 아이패드를 터치 조작 위주로 쓴다면 별도의 설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유니버셜 컨트롤을 이용해서 마우스로 연결하거나 매직 키보드에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동기화를 해서 설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설정, 일반에 들어가서 트랙패드 및 마우스, 자연스러운 스크롤,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오프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트랙패드 탭하여 클릭하기. 아이패드에 매직 키보드를 연결한 후 트랙패드를 사용하다 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볍게 탭만 해도 클릭처럼 동작을 하는 게 있는데 아이패드는 이 옵션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어 활성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합니다. 설정, 일반, 트랙패드 및 마우스 여기에 들어가면 탭하여 클릭하기 이게 꺼져 있습니다. 이걸 켜주시면 훨씬 더 에너지 소비 없이 편하게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모서리에서 스와이프 끄기. 우측 상단에 스와이프를 하면 제어 센터가 나오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추가적인 제스처가 또 있습니다. 좌측 하단 모서리를 안쪽으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화면 캡처가 되고요. 우측 상단 모서리를 안쪽으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빠른 메모가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잘 사용하기만 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원치 않게 오동작이 또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정, 멀티태스킹 및 제스처 여기 들어가서 모서리에서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기 이걸 꺼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스테이지 매니저 설정하기. 아이패드에서 제공되는 멀티태스킹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정, 멀티태스킹 및 제스처, 멀티태스킹 세 가지 방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스플릿 뷰 및 슬라이드 오버,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게 스테이지 매니저입니다. 스테이지 매니저를 설정하면 최근 앱 보기가 좌측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다 이런 거는 사실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아예 깍차게 해서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커서를 왼쪽으로 이동하면 실행된 최근 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매니저의 사용 방법은 윈도우 프리셀 카드 게임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윈도우를 겹쳐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이거를 원 상태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트랙패드를 이와 같이 세 손가락으로 하게 되면 앱 전환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앱 간의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다,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직관적이거든요. 매직 키보드가 있는 상태에서 스테이지 매니저를 쓰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트랙패드 제스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직 키보드와 연결된 상태에서는 크게 터치, 마우스, 트랙패드로 구분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특정 앱을 실행하는 탭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의 방식은 거의 제각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앱 전환기를 실행하는 게 모두 제각각입니다. 커서를 하단바에 올려진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터치 기준으로는 손가락 4개 또는 5개로 이렇게 화면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트랙패드에서는 손가락 3개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앱 전환을 하고 싶다면 마우스에서는 이제 할 방법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손가락 4개 또는 5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전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이거는 많이 불편하죠. 트랙패드를 이용하는 것은 손가락 3개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화면도 이와 같이 잘 고정이 되면서 트랙패드를 만지면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훨씬 더 간편하고 깔끔하게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파리 브라우저 이와 같은 앱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전 페이지로 빠르게 갈 수가 있고요. 좌측으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스테이지 매니저 같은 경우는 상하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세로로 거치를 해야 되는데 가로 모드가 디폴트인 매직 키보드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게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M4 아이패드 프로와 매직 키보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초기 필수 설정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꿀팁 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